2030과 관련된 그 이슈를 붙잡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관련 공약들을 여러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와 청와대 입장인 것 같고 실제로 그래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좀 미루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요. 우선은 첫 번째로 지금까지 뭐 공약을 정확히 다 발표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워딩 나온 걸로만 봤을 때는 과세를 2023년도까지 1년만 더 유예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조건 과세만 유예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내부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공제액이 250만 원인데 이것이 맞냐, 이것도 좀 상향하자라는 것인 거고요. 그러면 이 가상자산이 왜 생겨났냐?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 상황의 부동산 시장에 같이 진입을 해서 뭔가 부를 축적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노후거나 본인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금전적인 것을 계획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뛰어드는 곳이 가상자산에 많이 뛰어드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도가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 가지로 좀 보자는 것인 거고, 주식에 비해서 가상자산의 그 세금이 좀 과도하다, 이런 점도 분명히 논의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은 이월되지 않는데 왜 양도소득세는 또 이월이 되는가, 이런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논의는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에 또 부대 비용이 또 적용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쎄요, 언론에서는 무슨 정책을 발표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예. 그렇게 비슷하게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정책 그 공약 발표를 아직은 한 거는 아니고 이렇게 논의되는 게 맞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지금 어떤 공약이 있는지, 어떤 정책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조차도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가상자산 논의는 뭐 여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 선상에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난 그 경선 토론회였던가요? 거기서 현 과세, 가상자산 과세에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짧게 내놓은 바는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과세 유예하는 것 자체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 없다는 것은 정책집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집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비판하고 싶은 것이 이 과세가 유예가 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그건 말씀하신 대로 맞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 과세와 관련된 것이 지난 한 10개월 정도 전에 당정청이 다 합의를 해서 법안 이제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이 되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말 한마디를 해버리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확 휩쓸려가는 모양이 있었거든요. 불과 10개월 전에 우리가 논의가 다 끝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말 한마디로 다 지금 현재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인데 마치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인 것 같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정책적 일관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후보가 신설하겠다고 하는 그 세금이 뭐 탄소세라든지 로봇세라든지 아니면은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세금들을 신설을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강한 세금을 걷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계시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만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시는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 2030 마음을 뺏기 위해서 정책적 일관성도 해치게 되고 당정청이 합의한 내용을 이재명 후보가 전면으로 뒤집는 절차적 정당성까지도 해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짧게 듣겠습니다. 네, 짧게요. 뒤에 할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요? 우선 당정청이 협의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럼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재명 정부가 새로 공약을 내놓으면서 문재인 정부를 당정청 협의한 정책입니다. 잘못된 것 뻔히 알면서 그렇게 그럼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 혹시 유지하는 거를 바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세금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세금 얘기하는 것이 탄소세 좀 하겠다, 얘기한 과세 하겠다는 건데 어차피 네, 그거 말씀드릴게요. 탄소세 같은 경우는 우선은 우리나라만 내는 거,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국경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경 부담금이 1톤에 5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15만 원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탄소세를 내서 이 탄소를, 그러니까 탄소 그 배출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걷었던 세금을 뭐를 하냐? 이거를 국가가 다 가져간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소득으로 준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탄소 배출을 줄이게끔 각 그 산업회사, 산업 현장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걷지 않으면은요, 무역을 하는 회사는 다른 데도 다 걷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상자산 관련된 얘기가 더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거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이거 정책 얘기하시면 정책집이라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뭐 어떤 정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시만 제가 좀 개입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상자산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 후보의 또 다른 공약이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섭 위원장님의 얘기를 먼저 들을 텐데, 일단은 가상자산 활성화는 좋은데 공약이 앞서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네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약이 아니라고 정책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냥 던져보신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뭐 여러 번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선 과정 속에서도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니까 뭐 주요 정책이 아니다 얘기하셨고, 주 4일제 관련 얘기도 해보니까 그냥 했던 소리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도대체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뭡니까?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 정책이 될 것이고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뒤로 물러실 거면 말에 좀 신중성을 가지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걷어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걷어서 가상자산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다시피 부동산의 가격 변동성보다 가상자산이 가지는 그 가격의 변동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은 결국 국가의 관리 감독 속에서 있는 그런 어떤 자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국가의 통제 바깥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블랙체인 기술을 해서 어느 나라나 화폐가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고 하는 것이 사실 이 가상자산, 가상화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로소득을 걷어서 이 변동성이 가장 큰, 그리고 특히 가상자산이랑 가상화폐가 변동성이 큰 이유는 어떤 국가의 관리 감독이 아니라 개인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합의 체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말하자면은 불로소득을 걷어서 또 다른 변동성이 높은 불로소득을 주겠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블록체인 전문가라든지 가상자산,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누누이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그냥 던진 메시지는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진심으로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좀 센 발언을 했는데요. 가상자산의 그 세금을 매기는 문제, 뭐 양지화하는 거 넘어서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그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거 헛소리 토큰을 발행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반론과 여기에 대한 평가도 좀 해주시죠. 우선 먼저 그 위원장님이 하셨던 얘기, 제일 공약이 파악을 좀 하시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공약이 회복과 파악 못하셨고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공약이 회복과 성장입니다. 공약은요. 그러면 그 내에 기본소득은 방법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약이 아니라고. 근데 그쪽에서는 그 큰 그림의 공약을 다 줄여서 오로지 기본소득만 얘기하는 것이 그쪽에 뭔가 그거는 박용진 의원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 아니시고요. 저희가 아니고 아니고요. 박용진 의원이 그쪽 땅 박용진 의원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회복과 성장이었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러면은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이 했던 얘기 제가 다 잠깐만요.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공약이 회복과 성장이다. 그 안에 기본소득은 방법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상자산이든 뭐든 그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공약을 발표할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아까 뭐 정책집 말씀 주셨죠? 그렇게 정책집 있으니 국민들한테 자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서 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책집 어디서 봅니까? 그것도 모릅니다, 지금. 저 같은 사람도 찾아서 보는 사람도 지금 어려운데 좀 그럼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뭐 어떻게든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하겠다. 던져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던지시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하겠다는 우리나라는 어떤 거지?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거지?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제발 네네. 던져라도 주십시오. 네.